네, 지난달 평택항부두 야적장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군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산재 사고로 숨진 사람이 지난 한 해에만 88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 되풀이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총의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지난주에 송경식 경총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네네. 해외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졸속으로 처리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취지의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네, 맞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 아마 회장님께서도 같은 입장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중대재해법이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묻고 있고 음, 또 매우 또 강한 형벌과 어떤 징벌적 배상 책임까지 규정한 특별법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법률 자체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음, 저희로서는 이제 법률이 제정됐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단 한 차례 이제 공청회가 있었고 또한 이제 법안 심의 이후에는 또 2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또 법안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음, 여전히 또 법률상 모호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음. 저희로서는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중대재해법에 모델이 된 영국의 이제 기업가시치사법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그 법은 무려 13년에 이제 걸친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예. 법률이 이제 제정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또 빨리 급하게 이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성급한 입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산업재해 네, 발생 건수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또 현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네, 네, 경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시행령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총 등 경제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 문제가 네, 네, 경영 책임자의 범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네.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 안전 책임자로 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어, 저희가 그 경영 책임자 관련해서 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어쨌든 그 기업의 조직 운영식이 매우 다양하고 네, 또 사업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뭐 대표이사가 2명, 3명인 경우도 있고요. 음, 또 같은 사업장 내라도 또 인사 노무 관리가 또 구분이 되면서 네, 또 별도의 또 사업부가 존재하고 예, 이런 경우에 또 대표이사가 또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누가 과연 경영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네, 의견을 제기한 거고요. 실제 이제 중대재해법에 따른 우리 경영 책임자의 정의를 보면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법률 규정처럼 실제 사업 대표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경우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사업장 또는 사업부마다 또 경영 책임자를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그런 측면, 그러면 한번 네네네. 그 말을 바꿔서 한번 제가 질문을 그럼 거꾸로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대표이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경영 책임자는 이제 대표이사 또는 이제 이에 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둘 건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음, 저희로서는 그 뒤에 후단에 있는 또는에 따라서 음, 과연 그러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담당하는 이런 사람을 음, 그럼 한 명으로만 둘 수 있는 거냐? 음, 해당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부로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네, 또 각각 그 대표이사들이 경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예, 저희는 이제 후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당연히 앞에 있는 전단에 따라서 음, 사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회사가
그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회사의 그거를 그 이제 예, 예.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게 요렇게 한번 질문을 마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설비도 이제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네. 안전 요원도 추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것일 거고요. 자, 네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을 사업장의 안전 담당자가 전결 사항으로 다 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장 단위에서 이제 뭐 그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예산들은 그 현장 단위의 어떤 생산 부서장이나 책임자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어떤 사업장 전체 노후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네. 뭐 수백억의 어떤 돈이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까지는 네. 물론 대표이사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허락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 네네. 책임자가 그러니까 이 뭔가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그래서 이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대표이사가 다 그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대표이사가 뭐 수만 명의 어떤 사업 근로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표이사가 그런 부분들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런 행사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팀장님, 그 지금 들고요. 저 안전 네네. 말고 여러 네. 분야를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게 어떤 비중이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살려고 노동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네네. 법안이 이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우선돼야 예. 된다라는 사항 아닌가요? 그게 안전 문제가? 예, 어쨌든 이 법 자체가 그 경영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적으로는 이 법에 따른 의무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앞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기했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또 여러 명이 있다는 부분들 또 알겠습니다. 사업부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예 그렇게 또 여러 알겠습니다. 명이 또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이해해 하나의 주시면 좋을 또 것 하나의 같습니다. 질문 좀 네. 드리고 이건 아마 시행령이 아니라 네네. 모법과 관련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경제단체에서는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네.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네. 더 엄한 지금 형벌을 지금 부과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한 명보다는 더 엄중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저희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저희로서는 뭐 동시 2명이 발생하는 그런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던 거고요. 네. 네, 뭐 그 입장은 저희는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1명이 사망했느냐 2명이 사망했느냐가 왜 중요한 거죠? 그 숫자가 왜 중요한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 안전 미흡이 본질적인 문제지 왜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거를 저희가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굉장히 긴데요. 네. 그 사망자 이제 발생이라는 거 한 명이라는 발생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 2명 공식 2명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82명이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연간 882명은 대부분 1명 이상이 발생하는 이제 사례거든요. 아, 그렇게 지금 되면 팀장님 그 말씀의 맥락은 그러니까 사망자가 1명인 경우에는 꼭 사업장의 안전 설비 미흡이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사망자의 주의 미흡이나 본인 과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그런 뭐 과실이나 뭐 그 작업자 과실이나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굳이 뭐 어쨌든 한 명을 부정할 이유는 원인이 없잖아요. 네. 사고의 원인은 어쨌든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1명 사망 발생이라는 건건으로 해서 네. 그러면 경영 책임자의 어떤 그 부분들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동시두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중한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하고 그 외 사망건에 대해서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적용하는 게 저희로서는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중대재해 범위와 관련해서 뇌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데 네네. 왜 이걸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일단 중대재해법에 그 제시된 직업병 질병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요. 네. 그 동일한 위해율이랑 급성 중독이 전제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규정을 한 이유는 실제 질병 발생과 경영 책임자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그 용이한 사고성 질병으로 대상을 저는 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 중대재해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나 질병의 범위도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더라도 급성중독과 같이 사업주의법 위반이 명확한 질병 외에는 사업주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팀장님, 그 네네네. 산업재해 보험법을 보니까 그 시행령에 그것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산재보험법은 어쨌든 우리 사회보장 강화 측면에서 지금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어떤 그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어떤 우리 만성질병까지 우리 산재보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건들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다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이거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 입장 그래서 바꿔서 이거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제외할 말씀만 수밖에 드리고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팀장님. 네네. 그러니까 그 네. 사업주의 입장이라 노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네네. 사업장의 어떤 안전 미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고로 그러니까 사망을 하든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네네.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승태 경총산업안전팀장과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8698님 관리자도 월급쟁이인데 무슨 책임을 지는가? 당연히 월급을 주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364님 안전설비 투자 결정과 안전관리 인원 채용 최종 결정자가 누구죠? 대표이사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을 던져주셨습니다.